여러분,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반송 주소가 항상 따라다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바로 출발지 IP 주소인데요. 이게 있어야 통신이 되니까 꼭 필요한 도구인데 동시에 인터넷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. 오늘 이 디지털 주소의 두 얼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에 딱 접속하면 그 웹사이트는 전 세계 수많은 사용자 중에서 어떻게 정확히 나를 알아보고 제가 요청한 정보를 보내주는 걸까요?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모든 데이터에 꼬리표처럼 붙어있는 출발지 정보에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반송 주소의 여정을 쭉 따라가 볼 겁니다. 먼저 이게 뭔지, 왜 중요한지 알아보고 그 다음엔 이 주소가 어떻게 위조돼서 범죄에 쓰이는지, 그리고 그 결과로 벌어지는 거대한 트래픽 홍수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어벽을 쌓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. 모든 인터넷 통신은요, 사실상 우리가 편지를 주고받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모든 편지에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죠. 바로 보내는 사람 주소, 즉 인터넷 세상의 반송 주소입니다. 출발지 IP 주소, 이거요. 우리가 쓰는 우편 시스템을 떠올리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. 편지 붙일 때 보내는 사람 주소랑 받는 사람 주소 둘 다 적어야 하잖아요. 여기서 보내는 사람 주소가 바로 출발지 IP 주소고요. 받는 사람 주소가 목적지 IP 주소인 거죠. 정말 간단하죠? 인터넷에서는요, 데이터가 한 뭉텅이로 통째로 가는 게 아니라 패킷이라는 작은 단위로 잘게 쪼개져서 전송돼요. 이 패킷 하나하나를 그냥 작은 엽서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. 그리고 당연히 모든 엽서에는 보내는 사람 주소와 받는 사람 주소가 꼼꼼하게 다 적혀 있어야겠죠? 결국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출발지 IP 주소, 즉 보내는 사람 주소가 적혀 있으니까 서버가 이 사람이 나한테 데이터를 요청했구나 하고 알고 정확히 그것으로 답장을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. 이게 없다면 인터넷은 그냥 일방통행 도로가 돼버려서 우리가 지금처럼 웹서핑을 하는 건 불가능해지겠죠. 그런데 말이죠. 만약에 이 편지에 적힌 보내는 사람 주소를 내 맘대로 막 조작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 인터넷 통신의 아주 기본적인 규칙이 무너지고요. 이 평범했던 통신 도구가 정말 무서운 공격 무기로 돌변하게 됩니다. 이걸 전문 용어로는 IP 스푸핑이라고 부릅니다. 말 그대로 IP 주소를 속인다는 뜻인데요. 편지를 보내면서 보내는 사람 칸에 내 주소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사람의 주소를 적어서 보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. 한마디로 인터넷상의 신분이 위조인 셈이죠. 아니 근데 공격자들은 왜 이렇게까지 주소를 속이는 걸까요?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당연히 자기 정체를 숨기려고요. 범죄 현장에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거죠. 둘째, 허가된 사용자인 척 위장해서 보안 시스템을 통과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. 하지만 가장 무서운 이유는요, 이 간단한 속임수 하나가 상상도 못할 파괴력을 가진 공격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IP 스푸핑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? 바로 트래픽 홍수입니다.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듣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, 바로 그 DDoS 공격의 핵심 기술이 바로 이거거든요. 네, 바로 이겁니다. DDoS 공격의 핵심은 공격자가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. 위조된 IP 주소라는 속임수를 써서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정상적인 서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격의 공범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. 자, 이 공격이 얼마나 교묘하냐면요. 마치 우편 사기 같아요. 공격자는 먼저 수만 통의 엽서를 준비해요. 그리고 답장받을 주소 칸에다가 자기가 공격하고 싶은 피해자의 주소를 전부 적어 넣습니다. 그런 다음 이 엽서들을 전 세계의 수많은 서버들한테 보내는 거예요. 이때 엽서에 적힌 요청은 아주 작아요. 이 정보 좀 알려줘 정도죠. 하지만 이 요청에 대한 답장, 즉 서버가 보내는 응답은 훨씬 더 큽니다.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서버들은 어떻게 할까요? 당연히 요청받은 대로 수만 개의 거대한 정보 꾸러미를 전부 답장받을 주소, 즉 엉뚱한 피해자에게 보내버리는 겁니다. 결국 피해자는 자기가 요청하지도 않은 데이터 폭탄을 맞고 그거로 서버가 다운되는 거죠. 이 공격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 증폭 효과 때문입니다. 공격자는 아주 작은 힘으로 수천 개의 스피커가 동시에 한 곳을 향해서 엄청난 굉음을 내도록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결국 이 모든 공격의 결과는 뭐냐? 바로 이 숫자 1, 단 하나의 목표물이 감당할 수 없는 데이터의 홍수 속에 잠겨버리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교묘한 공격을 우리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?
방영이 아니죠. 해답은 우편물 관리실을 더 똑똑하고 강력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. 즉, 방어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한다는 거죠. 방어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. 하나는 접근 제어 목록, ACL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이건 마치 파티에 초대장 있는 손님만 들여보내는 것처럼 미리 허가된 IP 주소만 통과시키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이에요. 그리고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방법이 바로 들어오는 모든 편지를 검사하는 수신 필터링입니다. 이 수신 필터링을 아주 똑똑한 우편물 관리실 경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 건물로 들어오는 모든 편지에 보내는 사람 주소를 일일이 확인하는 거죠. 만약 주소가 뭔가 이상하거나 상식적으로 우리 쪽에서 나갈 수 없는 편지가 들어온다거나 혹은 우리 건물 내부 주소에서 온 것처럼 위조된 게 발견되면 그 편지는 아예 건물 안으로 들이지도 않고 입구에서 바로 걸러내버리는 겁니다. 결국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모든 건 아주 기본적인 원칙으로 다시 돌아옵니다. 출발지 IP 주소라는 건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모든 집을 연결하는 필수적인 주소 체계와 같아요. 이게 없으면 안 되지만 동시에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쉽다는 거죠. 실제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발지 IP 주소의 거의 대부분, 99% 이상은 인터넷을 원활하게 만드는 아주 정상적인 통신에 사용됩니다.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저 단 1%의 악용 사례가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진다는 점이에요. 이게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겠네요. 초창기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서로를 믿는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설계됐습니다. 설마 누가 주소를 속이겠어? 하는 아주 순진한 생각에서 출발한 거죠. 하지만 오늘날의 사이버 보안은 그 순진했던 신뢰가 진짜인지 아닌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. 날이 갈수록 사이버 위협은 교묘해지고 강력해지는데 과연 일단 믿고 보자는 인터넷의 이 근본적인 설계 철학이 과연 미래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